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어건입니다. 자, 7월 18일 저녁에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요. 기사들을 좀 검색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결국에는 뭐라고나 할까요? 전면적인 그렇죠.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로 간에 펀치를 주고받는데요. 아직은 미국이 강하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겁을 내는 분야, 중국이 미국을 가장 빨리 추월할 것으로 뻔히 보이는 분야가 이제 AI죠. AI, 인공지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그 예상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은 아까 제가 낮에 기아차, 현대차, 구글에서 트렌드 분석을 해드리면서 현재 그 기아차가 현대차, 형님을 앞서고 있죠. 특히 북미 대륙에서요. 데이터상. 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2025년경이 되면 벌어진다. 그렇죠.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추월을 하게 된다. 논문에서도 미국을 추월한다. 그렇죠. AI가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26조, 북미가 14.5조. GDP 대비 또 이렇게. 하여튼 중국이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뭐랄까요?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무기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전체 비상장 유니콘들 중에서요. 다시 말해서 비상장 회사로서 기업 가치가 1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단연 1등,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고 또 가장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중국의 센스타임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그렇죠. AI 기술로 4년 만에 6조 가치를 만들었다. 세계 최대의 Facial Recognition AI 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스타임. 다시 말해서 이제 안면 인식 회사죠.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을 근거로 몇 초 만에, 단 몇 초 만에 아주 정확도가 높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안면을 인식해서 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금방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놨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하는 일이 많네요. 무섭네요. 이미 무서운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해 가지고 여기 홍보하고 있는 걸 보면은 스마트 시티 모바일에 보면은 3차원 안면 인식, 이미지 프로세싱, 그렇죠. 그다음에 핸드폰을 얼굴로 잠그고 열고 하는 거, 요런 거, 뷰티, 미리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서저리, 안면 성형 수술을 받지 않고도 최적의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미리 좀 볼 수 있는 거죠. 요런 거 해가지고 AR, VR, 요런 쪽에도 연결이 될 테고요. 좋은 말 엄청 적어놨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양면의 칼이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의 어떤 인권 문제,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의 기술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 대두되는 것은 이제 바로 인권 문제죠. 인권 문제. 인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과학기술도 그렇고요. 모든 기술은 반대급부적으로 부작용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급격하게 AI 시장에서 거의 미국을 제치고 거의 이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데는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의 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 그렇죠. 정부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대중들의 무작위 데이터를 이 센스타임이라는 기업이 그냥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줬어요.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100만 건
뭐 1000만 건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얘네들은 무려 20억 건의 데이터를 짧은 기간에 수집해서 학습을 시켰죠. 학습이요. 그 이세돌을 필두로 해가지고 구글에서 그렇죠. 인공지능 알파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둑 기사를 이겼죠. 그때 이후로요. 중국에서 감을 잡은 거죠. 저거다. 우리가 그럼 중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뭐냐? 바로 저거다. 왜? 우리는 무한정에 가까운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걔네들, 중국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센스타임 같은 기업들을 밀어줍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러한 어떤 무한정에 가까운 어마무지한 데이터가 백업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중국의 AI 기업들의 파워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2019 AI 100 Unicorn Start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대 유니콘이죠. 2019년 인공지능 관련. 자, 센스타임이 가장 마켓 그 밸류에이션이 큽니다. 그렇죠? 예. 뭐 아까 보셨다시피 6조랍니다. 6조. 차이나. 그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유니패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이런 건 이제 중국 기업이고 보시면 예, 미국 기업이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자, most well-funded compan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은 기업이 어디냐? 예. 그렇죠. 센스타임이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중국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밖에 스타트업 가운데서 AI 100대 기업 단연 중국에 많은 그렇죠.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손정희가 와가지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실적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에 한국은 하나도 랭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7월 16일자 이틀 전 기사입니다. 자, 참 한심스럽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왜냐? 한국은 데이터가 없어요. 예, 데이터가 없고요. 그나마도 있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이따가 마크로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는 분야가 철저히 제한되어 있고요. 굉장히 규제가 높습니다. 높아서 이 규제를 먼저 푸는 것이 선결 조건인데 그나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규제를 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요. 그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알파고 쇼크 이후에 전 세계는 총성 없는 AI 전쟁에 돌입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와서 독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요. 인양반이 뭐하러 여기 와서 뭐가 아쉬워서 물론 아쉽다기보다는 뭔가 전략적인 목적을 가져왔겠습니다만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한국 3세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 피가 좀 섞여 있다고. 이름도 정이잖아요. 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지금 굉장히 그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필요하고요. 기업들도 필요하고 여기 보세요. 근데 기술에서 글로벌 수준에서 한참 모자릅니다. 한국은요. 그렇죠.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는 AI 전문 기업이 44개. 저도 몰랐는데 44개밖에 안 된대요. 44개. 자, 반면에 미국에는 2000개, 중국에서는 1000개. 계속 키우죠. 중국은요. 특히요. 따라잡습니다. 이제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거예요. 양쪽으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AI 경쟁력 확보의 열쇠는 데이터다. 왜냐? 그게 곧 연료거든요. 예? 연료. 그렇죠.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러한데요. 센스타임 5만 명이 모인 콘서트장에서 지명 수배범을 찾아냈다. 그 유명한 AI 스타트업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됐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센스타임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해 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통해서 센스타임은 20억 장이 넘는 이미지로 AI를 학습시켰고
보통 1000만 장 정도의 학습용 데이터를 보유한 경쟁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알고리즘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지금 AI 유니콘 중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요. 손정희도 여기 아마 투자했을 겁니다. 예, 10억 불 정도. 더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그건 중국 얘기고, 그건 공산국가니까요.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지난해 8월 한국은 그래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문제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8개월째. 예, 이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러는 와중에 이미 글로벌 IT 기업들은 데이터 실용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요. M&A 했죠. 26억 달러에 또 M&A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M&A가 굵직굵직한 M&A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도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삼성뿐만 아니라 SK 무슨 LG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이게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M&A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태클을 거는 바람에 이 M&A 이쪽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질이 생겼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죠, 기회. 왜냐? 중국에 이렇게 투자한 AI 이런 벤처들이 비상장 벤처들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투자금들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어요. 돈이 자금이 들어오는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특히 중국의 스타트업에 들어오던 이 자금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거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대 포장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기업들은 파산하는 기업도 나와요. 공유 자전거 스타트업 모포는 파산했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샤오미는 상장한 이후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요. 자, 중국의 이 벤처들은요, 전 세계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닷컴 기업들이 경험했던 닷컴 버블을 모릅니다. 이 중국 기업들은. 그래서 어디 영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요. 뭐라 하더라? 칼제비는 칼의 아픔을 안다. 이런 얘기 나와. 칼을 맞아본 사람은요, 칼제비들은 상대편에서 이 호주머니에 손만 넣어도 몸을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칼이 나오면 그 칼을 맞았을 때 그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제비는 칼의 무서움을 안다, 아픔을 안다, 이런 어디 영화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요. 근데 중국 기업은요, 닷컴 버블을 몰라요. 버블이 꺼지는 그 아찔한 경험을 모릅니다. 손정희 회장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자기가 일주일간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을 때가 있는데, 불과 그게요, 일주일 정도 유지되고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90%가 날아갔답니다. 100만 원짜리가 쉽게 말하면 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주가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90%가 날아가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이 쉽게 말하면 1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몇 주 있다가. 그런 경험을 아까 봤던 손정희 회장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스타트업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돈이 막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센스타임 같은 기업에 지분을 확보하고 수천억 혹은 수조의 돈을 갖다가 들이대기 바쁘니까 계속 몸집이 커져 왔는데 이제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중국 기업들의 거품이 꺼지는 이 기회가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 어떤 버블이 거치는 중국의 자산이 버블이 한번 꺼지는 시기가 언제 정확하게 맥시멈 그렇죠 될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죠. 자금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금을 빼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품이 버블이 확 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 기회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굴기 현장을 가다. 중국의 AI 굴기 현장을 가다. 7월 10일자인데요. 세스 아시아가 열렸다. 어디서 열렸나 이게? 세스 아시아는 상해에서 열렸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본 분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 기업의 특허 출원이 5년 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성장했다. 미국 기업이 2.5배에 이른다. 네. 얼굴 및 이미지 처리 컴퓨터 비전 기술의 특허 건수는 16,000건으로 미국 기업 대비 4배 이상 많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밀어준다. 정부가. 그럴 수밖에요. 자, 센스타임을 가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소름이 끼쳤다. 소름이. 그냥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얼굴만 보고도 이 사람 나이가 어디냐, 얼마 정도 되냐, 그 다음에 이 사람 지금 감정이 어떤 상태냐, 그죠? 안경을 쓰냐 안 쓰냐, 이런 거, 이런 걸 정확하게 찝어낸다는 것이죠. 센스타임이 벌써 3초 만에. 그래가지고 섬찟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겠죠. 기계가 어지간한 인간 못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기능도 있겠지만 인권유린 인권 침해라는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중국이 수십억 명, 20억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는 센스타임의 AI와 알고리즘을 한국이 이길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초인류 기사라고 불려왔던 바둑 전문 기사들이요,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확대하자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세계 어떤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간의 게임에서요, 절대 구글의 알파고를 바둑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데이터에서 게임이 안 돼요. 이미 걔네들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수천만 건 혹은 수억 건 이상의 기본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486 컴퓨터하고 펜티엄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i3하고 i5, i7, i9하고 이 연산력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하드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 파워와 거기에 인공지능 AI의 파워가 더해졌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로 나타나는,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 파워적인 측면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센스타임의 AI 알고리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걔네들한테 이길 방법을 찾으면 안 되고 틈새를 찾아야 되겠죠. 걔네들이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이런 거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자, 빅데이터로 돌파구를 찾는 제약 바이오사. 자, 다행스럽게도요, 요런 쪽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아직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요. 중국보다. 그렇죠. 자, 이미 빅파마들은요, 이 M&A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업을 인수합니다. 특히 로슈 같은 이 기업이 플랫아이온이라는 암 특화 빅데이터 분석 회사를 지난해 2월 19억 달러, 약 2조 원에 인수했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나와요. 빅데이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크로젠이 호주 기업과 공동 연구에 나선답니다. 테라젠 이텍스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요런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로젠 서정선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올해 2월에.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고 기업이 참여해 효율적인데
자, positive에서 negative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게 뭔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주문이고요. 한국 400만, 북한 400만, 아시아 다른 데에서 200만, 토탈 1000만 명의 아시아인 유전체 빅데이터를 한국에서 구축을 먼저 한다면, 깃발을 먼저 꽂은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인천 송도에 구축하면 이 지역이, 즉 송도가 아시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메카가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주가가 좀 형편없습니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형편없다기보다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전체 바이오 섹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크로젠이 가지고 있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죠. 이런 그 유전체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이미 수십 년간 운영을 해온 노하우와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탑급에 해당되는 이미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디다가 어느 데이터 센터에 저장해 놨는지 뭐 극비겠죠. 그래가지고 이 쌓아놓은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쉽게 말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류의 어떤 뭐랄까요,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어떤 질병 유전자를 더 빠르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에 걸맞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시스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 마크로젠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굉장히 좀 그 헛일에다가, 그렇죠. 사실상 뭐 별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긍정적인 시너지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데다가 지금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은 계속 패권을 유지하려고, 더 앞서가려고 더 많은 데이터로 무장을, 그리고 기술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의료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EDGC, 바이오니아, DNA 링크, 테라젠, 이텍스, 마크로젠, 이런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을 좀 잘 육성을 해가지고 이 의료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고요. 이거를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한다면은 한국이 이 어떤 요런 부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크로젠 얘기가 계속 나오자 작년 8월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예, 그렇죠. 그렇겠죠. 이 데이터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아무 별반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안전하게 잘 처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이런 블록체인 기반한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저녁에 시간이 잠깐 남아서요. 이제 10시 또 50분이 됐네요. 뭐 이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좀 답답한 마음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일본과의 어떤 무역 마찰로 특히 그 주식 시장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그런 지지부진한 상태가 수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작 힘을 쏟아야 할 곳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이런 와중에 다행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이 버블이 거치는, 이제 주춤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이 얼마 전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한 것처럼 참 타이밍 잘 맞춰서 온 것 같아요. 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뭐 욕하는 사람도 많대요. 보니까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예,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냥 그 선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좋게 받아들여 주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해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예, 별로 뭐 영양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아직 그 비가 안 오는데 일개배가 약간 빗나갔네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주말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요. 대비 잘 하시고요. 편안한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힘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비오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